예,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3,217인데요. 연초 대비 상승률이 34%가 올랐네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행복감이 충만해 있기보다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강세장이 오기 전부터 한국 증시 강세를 매우 강하게 외치신 분이에요. 예.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강세장은 유효한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우리 시장이 올해 되게 강했고요. 네. 미국은 좀 처질 걸로 봤는데 미국도 최고치를 가면서 그죠. 양시장이 뜨거운데 이 강세장이 지금 뭐 야구로 비교하면 몇 회쯤 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한 2회, 3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스타트한 지 저희 뭐 한 2달 반, 3달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몸 풀었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장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온 거 다 온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저는 조금 차별적으로 앞으로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은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저는 그 탈출구 옆에 가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S&P 500 기준으로 선행 PER이 22배가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 그리고 뭐 대형 메가캡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뜨겁기는 합니다만은 야 저게 성장세를 정당화할 정도로 저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냐?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와 있고. 뭐 절대적으로도 많이 네. 와 있고 그래서 미국 쪽은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좀 하나 나오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네. 슬그머니 나오니까 그렇죠. 야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도망갈 사람들은 또 도망가는데 야 그러면 금리 낮춰야지. 그래서 또 금리 또 기대 그러니까요. 걸면서 또 남아 있고 시장은 항상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뭐 메가캡은 메가캡 네. 나름대로 또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도 또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건데 미국장은 저는 그렇게 막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연간 뭐 한 지금부터 간다고 그래도 뭐 한 5%. 네. 지금 뭐 S&P 기준으로 한 6,300 와 있으니까 많이 간다고 해야 뭐 6,500 이 정도인데 우리 시장은 좀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적으로 한 3,300 정도 연말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또 문제잖아요. 내년이 문제인데 기업들의 이익이 ROE라는 걸 이제 대변되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ROE가 한 9.6% 이렇게까지도 좋아지는 걸로. 그전에는 컨센서스가 한 9.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코스피가 이게 3,300이 아니고 3,300에서 한 3,600 정도로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잠시만 호흡을 가다듬기 네. 좀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강관우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국내 증시 리서치 센터장 하셨고 외국계도 계셨고 시장을 그냥 기대감으로 이렇게 불리시하게 평상시에 보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시는데 되게 강세로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한국은 사실 파티가 이미 시작돼서 출구 어딘지 안 보아도 되고 테이블에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고 즐기면 되고 미국은 강세장 파티는 아직 안 끝났지만 약간 출구 옆에서 그죠? 네. 자리를 이동해서 놀아야 된다는 그런 배경이신데 그러면 한국 증시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셨고 지금도 강하게 보시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몇 가지 계십니까? 저는 뭐 아직도 우리 시장은 재평가 국면에 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기업들의 ROE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년에 8.9% 정도의 25년 코스피 기업들의 ROE 평균인데요. 내년에 그게 9.6%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제일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내년 이익이 금년 대비해서 금년 너무 못했잖아요. 네.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한 30-40% 늘어나는 그런 이제 커브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여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효과도 좀 있을 거고 조선방산 계속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1, 2년 동안 계속 회사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탄탄하게 실적 기여가 있을 거다. 그리고 26년에 그렇게 올라오는데 27년에 그럼 꺾일 거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27년에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9.75% 정도 봤던 게 이게 지금 9.8을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ROE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인 가운데 상법 개정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는 뭐 이제 세금 이슈로 조금 뭐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뭐 세제 문제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 뭐 검은 금요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일주일 전만해도 막 아주 안 좋았는데 120포인트 빠진 날이죠. 네. 그래서 뭐 시총이 뭐 100조가 넘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말에 아주 여론들이 강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바로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관세 때린다고 해가지고 4월 달에 막 장을 부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시위로 트럼프 물러나라 막 여기까지 시위가 번지다 보니까 시장을 의식을 하면서 다시 시장 정책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치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빅픽처시네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이 강세장은 살아있고 여름 좀 조정받으면 올 연말에 또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야구로 비유하면 아까 이제 2회, 3회 하시고 비교하셔서 내년, 후년까지 한국의 기본적으로는 그 ROE 같은 게 재평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는다는 말씀이시고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투자의 효율이나 이익 말고도 사실 정책적인 측면이 크잖아요. 말씀하신 세제 개편하는 얘기는 뭐 해결이 돼야 될 거고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재평가의 주요 요인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적들은 얼마 나올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서 돈 많이 벌 거는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중간에 새 나가고 회당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게 항상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음표가 있었던 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나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일부 외국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꺾어버렸잖아요. 아니, 외국계 오래 계셨으니까 뭐 후배들 아직까지 그런데 다 외국계 막 헤드로 있을 텐데 얘기 좀 들어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시각은 어때요? 예. 이게 뭐 일관성이 없잖아요. 뭐 잘 갈 것 같이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증세. 아이고 증세? 이게 무슨 얘기야? 완전히 180도로 그냥 선회해버리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크레딧위원회에서 그런 날 썼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데가 이제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야 이거 사야 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정부 측에서도 대책이나 요번에 방침을 확실하게 좀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지금 뭐 증세,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의 시장 파이를 더 큰 쪽으로 일단은 방점을 찍고 당분간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한국 주식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증시도 뭐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고 트럼프가 뭐 아무리 관세 칼춤을 쳐도 지금 세계 대국인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세 부과는 일단 일단락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상승 여지가 좀 룸이 많지 않다고 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는 걸 부과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당장에 들어와서 관세 매기고서 진열대에 놓이게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상당히 오르는 거죠. 그게 뭐 지금 적게 오르는 데는 뭐 15% 이렇게 갑니다만은 딴 데는 뭐 50% 인도 같은 데는 그쪽 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그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최근에 PC나 이런 것도 슬금슬금 관세 영향 없는데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는 가운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하드 넘버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걷다가 물가는 올라? 그러니까 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야 돼?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페드에서 자꾸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나 이렇게 네. 숫자도 보고 갈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면 9월 달에 한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뭐 25bp 정도는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예전에는 금년 안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25 이렇게 두 차례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던 건데 최근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제가 쭉 보니까 한 번에서 두 번이 아니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예, 그 정도까지도. 금리 내리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할 때는 좀 반응이 다르겠죠. 네. 그때는 잠깐 올랐다가 또 조정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방향은 맞는 거는 같은데 경기가 그럼 과연 빨리 회복될 거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거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은 좀 반응이 좀 다를 건데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시장 얘기한 김에 사실은 뭐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지금은 완전히 미국 일방주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약간 일시적으로 강세로 좀 갔었고 또 더 중요한 글로벌 패권 전쟁이 하나가 지금 심지어 트럼프가 뭐 401k까지 사인하면서 가상화폐 살 수 있게 했다. 야, 이게 좀 표현이 좀 저거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야, 이 표현 제가 못 쓰겠네. 이 단어는 못 쓰겠는데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로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들이 결국 미국 패권 아니겠어요? 그 네. 부분은 거기에 투자자들 어쨌든 투자 기회가 있는데 가는 거니까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쪽에 이건 뭐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뭐 테마주니까 그죠? 네네. 이런 쪽은 투자의 기회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저는 최초에는 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네. 리저브 형식으로 갖다가 하는 그 수요를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 거죠. 계속 이제 화두로 던졌던 건데 최근에도 미국 국채 입찰한 거 보면 수요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약간씩 올라가는데 또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미 달러화 지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 달러화 지수는 맞아요. 내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고 달러화에 대한 인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패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달러화에 대한 의심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금년에만 해도 2회에서 3회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내릴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 개연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미국이 이제 변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쨌든 명분상 달러는 강세보다는 약세가 낫잖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도 달러화 지수는 100을 최근에 왔다가 갔습니다만은 저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떤 그런 투자의 기회로서의 어떤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유도를 좀 해봤는데요. 워낙 분석 자체를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형의 혹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판도 이런 거보다는 매크로 쪽으로 그죠? 계속 회귀를 하셔서 이제 기업이익이나 금리나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들은 뭐 한국 증시의 상승 이유, 미국 증시의 배경들 봤고요. 실제로 지금 좀 나타나고 일시적인 조정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좋게 보신다면 어떤 섹터를 할 것인지 그런 얘기 좀 더 현실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섹터를 여쭤볼 텐데 한국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하이닉스의 독주, 삼성전자에 쳐졌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무슨 관세 매긴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테슬라, 애플 뚫고 뭐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말씀하신 추세적인 상승에 간다면 거기는 반도체가 빠질 수는 없겠는데. 그죠? 네, 그렇죠. 저는 뭐 AI라는 화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밸류체인 선상에 보면 제일 밑에 가장 강력한 게 또 우리는 HBM을 제조하는 강국이잖아요. 예. 그 강국 중에 삼성도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있는 건데 최근에 나온 뉴스 플로어는 네. 삼성 쪽에 좀 우호적인 걸로 이제 예. 여기는 뭐 HBM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파운드리 예. 얘기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 쪽에서
그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좀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지금 숫자화로 되려면 아직도 2, 3년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렇죠. 뭐 그게 뭐 바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테슬라 칩 관련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올해 뭐 접해 보셨습니다만 그게 과연 이익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 물음표가 안 있는 따져보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리고 그 정도 3조 정도 연간 3조 매출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날까? 이런 생각도 좀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자 규모가 더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흑자로 돌 거냐? 이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애플이 붙어가지고 삼성에 대해서는 야 이제는 이제 최악이 지났나 보구나.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HBM 쪽에서는 사실은 수율이나 좀 더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에다 던져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뭐 엔비디아의 벽을 못 넘고 있잖아요. 겨우 뭐 AMD나 다른 회사들에 공급하는 정도. 내년에는 좀 판도가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달라질 많잖아요. 것 예. 같은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아직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좋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1년 넘게 막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양치기 소년같이 됐던 삼성전자예요. 사실은 시장한테 미안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한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계속 보여왔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끌고 가면서 지금에 와서는 엔비디아한테 야 우리 HBM4 있잖아. 우리 가격 오히려 더 올려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엔비디아 예. 쪽에서는 야 가격을 여기서 더 올려줘. 니네 마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더 올려주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니 엔비디아 당신들도 지금 마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좀 공유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옥신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AI가 이끄는 이런 아주 오래 가는 이런 아주 큰 굵직한 이슈 네. 이거에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죠. 이거는 비싼 거냐라고 봤을 때 미국 메가텍들보다는 택도 없이 싸고요. 그렇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너무너무 싸죠. 사실은 뭐 PER로 봤을 때 500, 6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우리 시장 봐서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으면 뭐 이밸류를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는 그쪽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또 최근에 미국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지금 그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가 그죠? 야 빨간 모자 만들어 참 대단해요, 그죠? 마스가 참 이름도 잘 붙이고 이름도 잘 붙여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고 할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선주도 역시 밸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조선주 계속 좋게 저는 뭐 보시라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좀 덜 반영된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형 조선사들은 상당히 반영은 돼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가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뉴스플로가 좋을 거거든요. 뭐 주가가 밸류에이션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뉴스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뭐 3대 대형 뭐 조선사들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트레이딩장 정도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뒤에서 수익성이 받쳐줘야 돼요. 뭐 내년 후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제 넘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 이제 조금 해프닝이 있다고 그러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방향 자체나 각도 자체는 위쪽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방산하고는 조금 다른 조선업이다 이렇게 좀 차별적인 장세가 기대됩니다. 방산은 오늘 좀 여쭤봐야 됩니다. 그동안 뭐 워낙 기대감과 관세 무풍지대 실적도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뭐 항상 주가 떨어질 때는 여러 뉴스가 막 뭉쳐서 나와요. 네. 그래서 고평가 우려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종전 가능성이 나오니까 이제 급락하고 하락하잖아요. 근데 방산도 보면 뭐 꼭 오늘이 아닐지라도 조정받으면 기회입니까? 저는 방산은 조정받으면 기회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울고 먹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상황이고 또 이제 중동에서의 또 지정학적 그 요인 이런 것들인데 우리 시장이 결국은 폴란드도 뚫고 들어가고 루마니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토 이 블록을 확실하게 뚫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멤버들한테서 자체 조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뭐 효율도 좋고 가격도 싸고 뭐 이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 수입을 밖에서 하지 말고 이 내부에서 하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저쪽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멘텀보다는 약화될 수 있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가운데 기대가 약화되면 오늘 같은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미 조금 편안한 조정은 아니군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뷰는 뭐 첫 번째 질문에 탁 들었고요. 저희 PD님이 꼭 해달라고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그러면 강 대표님이 주목하는 섹터, 네, 적어도 하나씩 꼽아달라. 네. 저는 뭐 양쪽 다 AI 관련되는 이제 테크 쪽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EPS가 좋아지는, EPS가 금년 대비해서는 30-40%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싸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모멘텀 측면에서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저에는 우리 시장이 매년 300포인트씩은 올라갈 수가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시가총액 1위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베타 플레이의 네. 대명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알파, 베타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 이익 증가세 자체는 삼성전자의 30-40%보다는 좀 낮은 10%에서 10% 중반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대로 선행 PER이 뭐 5배에서 6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절대 저평가 영역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종목은 크게 저는 뭐 내년에도 무리가 없을 거다. 이 두 개만 해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의 네. 시가총액을 대고 있으니까 전체 시장이 올라갈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쪽으로 봐서도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가 좀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괜찮은 거예요. 또 네. 우리가 애플을 상당 기간 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애플하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저 애플의 주가가 쭉 네. 올라가 주고 있고, 구글 같은 것도 제가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선행 PR이 20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메타보다도 훨씬 싼 그런 국면이 있고, 그래서 큰 종목들 중에서 선별해서 가져갈 것도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것도 상당히 비싼 종목입니다만 최근에 네.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정부 부분에만 뭐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쪽 의존 비중이 너무 크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민간 상업 부분에서도 뭐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거의 한 40%, 45% 수준까지 매출 비중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들어가는 게 전년 대비 100%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쪽도 뭐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닙니다. 선행 PR이 26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국 쪽이나 한국 쪽이나 AI 관련된 그리고 큰 대형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1분 30초. 그런 빠진 게 우리나라는 뭐 하드웨어 쪽은 삼성전자인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은 크게 기대 안 하시죠?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죠. 이제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나 미국에서도 AI 시가총액 자체가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팔란티어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럼 관련되는 그런 그렇죠. 쪽이죠. 그걸 응용해서 네. AI를 응용하는 솔루션이나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뭐 오늘 어제도 이제 카카오나 이제 실적이 좋아서 많이 네.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쪽을 유심히 좀 볼 필요도 있겠죠. 네. 오늘 딥사이트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 꽤 많이 오른 시점에서 사실은 좀 조정이고 사실은 또 쉬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큰 그림의 빅픽처들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말씀 나눴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